저는 25년간 퇴직연금과 세금을 연구해온 박준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퇴직 후 연금 수령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을 때 일시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으로 나눠 받을까?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하시죠. 대부분은 연금으로 받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이라는 소득금액 기준을 넘는 순간 전액에 건강보험료가 붙는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것도 넘어간 금액에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의 허점을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했다가 낭패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 퇴직금이 큰 분들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으시죠. 실제로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사례들을 보면 똑같은 퇴직금인데 받는 방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은 한 푼도 안 내는데 어떤 분은 매달 수십만 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기준과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요즘 혹시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제 지인이었던 62세 김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목돈을 한 번에 받아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과 상담해 보니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더 안전하고 세제 혜택도 있다는 조언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전액을 IRP로 옮기시고 매달 약 150만 원씩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셨어요. 연간으로 따지면 1,8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처음 몇 달은 별 문제 없이 잘 받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매달 3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직장에서 다닐 때는 월 5만 원 정도만 내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6배가 늘어난 거죠.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셨는데 연금 소득 때문에 정상적으로 부과된 거라는 답변을 듣고 더 황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퇴직금인데 일시금으로 받은 분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데 연금으로 나눠 받은 분은 매달 수십만 원을 내야 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으셨죠? 실제로 많은 퇴직자분들이 이런 불합리한 제도의 차이를 모르고 선택을 합니다. 금융회사 직원들조차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연금 상품의 장점만 강조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기준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연금 수령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의 차이가 노후에 큰 경제적 부담을 좌우합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기준과 대처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퇴직 준비가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퇴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를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퇴직자 건강보험료에 숨어있는 함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공적연금은 무조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붙어요. 그것도 수령액의 50%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받으신다면 그 절반인 100만 원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적 연금 수령자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월 8만 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이정호님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으시는데 매달 8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더라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죠. 연금 수령액이 늘수록 건강보험료 부과액도 같이 커지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받고 있는 공적 연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사적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비해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받고 계신 연금이 건강보험료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두 번째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면제라는 점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현행 건강보험법상 퇴직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됩니다. 61세 박상우님의 경우를 보면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퇴직금인데 받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만약에 목돈 활용 계획이 뚜렷하시다면 일시금 수령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은 한 번에 써버릴 위험이 있으니까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여러분이라면 목돈을 안전하게 지킬 자신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함정은 IRP 연금 수령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서 연금화하면 건강보험료 대상이 됩니다. 세법상 IRP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부과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예요. 김정환 64세님은 퇴직금을 IRP로 옮겨서 매달 받다가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셨어요. 금융회사에서는 세제 혜택만 강조했지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IRP 수령액을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는 유예 중이지만 언제든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혹시 퇴직금을 IRP로 옮기신 분 계신가요? 네 번째는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돼요. 넘어간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세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67세 최명수님 사례를 보면 연간 1,600만 원을 받았다가 전액 종합과세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2배 이상 늘었어요. 단 100만 원을 초과했을 뿐인데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된 거죠. 여러 연금 계좌가 있으시더라도 합산 기준이니까 반드시 총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과 금액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전액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1,500만 원 기준을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다섯 번째로는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안심이라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은 대출 개념이고 기초연금은 복지 개념이라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0세 이선영님은 주택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고 계시는데 건강보험료 부담은 전혀 없으셨어요. 생활비가 부족하시다면 주택연금 활용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해요. 다만 집값이 줄어든다는 점은 미리 이해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혹시 주택연금이나 기초연금을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건강보험료 폭탄에 해당되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IRP나 연금저축에서 2억 이상 모은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위험이 정말 큰 거예요. 연금저축 가입자의 95% 이상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65세 장은호님은 처음에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실제로 계좌 잔액을 확인해 보니 8천만 원 수준이라 전혀 해당되지 않으셨어요. 괜한 불안감보다는
본인의 실제 잔액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부 고액 자산가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은 실제로 건강보험료 폭탄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이렇게 함정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퇴직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구체적인 대비 전략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생활 속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연금 수령액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연금이 있으시면 한 번에 몰아서 받지 마시고 시기를 나눠서 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IRP와 연금저축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면 두 개 다 올해에 받지 마시고 한 개는 올해, 다른 한 개는 내년에 받는 방식으로 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합산 금액이 1,500만 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주의할 점은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어도 국세청에서는 모두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A증권사에서 800만 원, B은행에서 800만 원 받으면 총 1,600만 원이 되어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연금을 한 번에 받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조기 수령을 피하는 것입니다. 50대나 60대 초반에 미리 연금을 받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젊은 나이에 연금을 빨리 쓰게 되면 정작 나이가 들어서 필요할 때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조기 수령하면 세제 혜택도 줄어들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더 일찍 시작되는 문제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65세 이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나눠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더라도 다른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혹시 연금을 일찍 빼낼까 고민 중이신가요? 세 번째 전략은 세금에 유리한 상품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한도 내에서 가입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어요. 현재 비과세 연금보험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인데 이 범위 내에서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도 아니거든요. 다만 한도를 초과하면 이자 소득으로 분류되어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기존에 가입한 상품들과 합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비과세 연금보험 한도를 확인해 보셨나요? 네 번째는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가치를 담보로 해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예요. 가장 큰 장점은 받는 돈에 대해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출의 개념이라서 소득으로 보지 않거든요. 특히 집값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9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면 매달 20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집의 소유권이 점차 줄어든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하지만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 차원에서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택연금을 신청해 보신 분 계신가요? 다섯 번째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소득 구조와 자산 규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조언이 꼭 필요해요. 인터넷에서 찾은 일반적인 정보만 보고 결정하시면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세법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은 자주 바뀌기도 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도 달라지거든요. 세무사나 재무설계 전문가 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조금의 상담비를 아끼려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함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잘못 관리하는 경우를 먼저 보면 퇴직금을 단순히 IRP로 옮겨서 연금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부과되어서 세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매달 30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연간으로 따지면 360만 원인데 이게 몇 년 계속되면 정말 큰 돈이거든요. 반면에 올바르게 관리하는 경우를 보면 동일한 퇴직금이라도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간 1,500만 원 이하로만 관리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돈인데 받는 방식만 다르게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한 주택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아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노후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특히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정말 중요해요. 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됩니다. 반대로 이 기준 안에서만 관리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개의 연금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각이 아니라 전체 합산 금액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A회사에서 700만 원, B회사에서 800만 원 받으면 총 1,5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전액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거든요. 이 부분은 피할 수 없으니까 사적연금 수령액을 조절해서 전체 부담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건강보험료 폭탄에 해당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연금 잔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넘지 않거든요. 하지만 퇴직금이 크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연금 저축을 해오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연금 수령 계획을 지금 당장 점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금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세요. IRP,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모든 계좌를 다 합산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년 얼마씩 받을 건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합산해서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넘을 것 같으면 수령 시기를 분산하거나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세무사나 재무설계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같은 곳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런 작은 관심과 노력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는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면 그 돈으로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자들이 놓치고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건강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예요. 특히 부부 중 한 분만 소득이 있거나 자녀분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면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낼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